Сидичка. Балуйте. 전 지금 이제 집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책을 샀거든요. 어떤 책이냐면 일단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가기 전에 머리에 지식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는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창시절에 교과서로 배운 내용도 거의 없을 뿐더러 중앙아시아라 한다면 좀 멀기만 한 나라들 같은 느낌이라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뭐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많다. 요 정도에다가 옆에 오스만 제국이라던가 이런 그냥 언뜻 들었던 단어들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정확한 역사를 알고 가야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아는 게 힘이다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을 샀습니다. 책을 사가지고 일단은 뜯어가지고 제가 직접 내돈내산 짜자잔 책들 2권 바로바로 됐어. 첫 번째 책 중앙아시아 3국 이란 책이고요. 요거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3국을 기준으로 작성된 책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엄청 많은데 그림을 보면서 공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글보다는 그림이 더 좋거든요. 글 이렇게 사진이 많고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는 서쪽의 카스피해부터 동쪽의 텐샨 산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지역으로 옛 동서 문명의 교차로였던 실크로드의 중심이었으며 유목 민족의 땅이다.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아무래도 카자흐스탄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키르기스탄이랑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우즈베키스탄 제가 이번에 갈 곳입니다.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에 지금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직항편이 있어서 이번에 6시간 정도면 우즈베키스탄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항을 예매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 많은 사람이 이곳 출신이어서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 곳이다. 실크로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역사기에 그리고 이곳에 정착해 살아가는 고려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제가 이번에 가는 이유가 연변을 제가 작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백두산을 보고 이제 조선족 어르신들이랑 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다 보니 뭔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는 고려인들 분들도 이제 제가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고자 했거든요. 그게 책 서두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 말한다. 현지에서는 한국인을 뜻하는 러시아어 카레이츠라고도 한다. 러시아 제국에 유입된 한인들의 진출 경로는 대략 2가지 경우로 요약된다.
첫 번째,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던 일본이 1939년과 1945년 사이 한반도에서 사할린으로 15만 명 이상의 일반 노동자 그리고 군 직용 노동자를 징발의 하나로 보냈는데 상당수가 해방 후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가정을 가졌거나 일자리를 찾아 그곳에 정착한 경우이다. 두 번째, 1937년 소련의 극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 약 17만 명이 스탈린 정권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여 정착한 경우이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대부분 가난을 피해 북한 지역을 거쳐 연해주로 넘어갔다가 1922년 연해주 지역이 소비에트화로 국경이 폐쇄되자 그대로 살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경우이다. CIS 지역 내 형성된 고려인은 대략 5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중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다. 이에 대한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동 지역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일본 첩자의 활동을 미리 방지하자는 것. 두 번째로는 극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향후 영토적 자치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세 번째, 당시 소련에 실시한 농업 집단화 정책의 하나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구를 공급하고 아울러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인위적인 인구 유입. 결국에는 복합적인 이유로 많은 한인은 열악한 열차의 화물칸에서 죽음과 공포에 떨며 어렵게 도착한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일단 여기는 우리나라 동해이고요. 여기 북한의 끝자락인데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를 지나서 이르쿠츠크를 지나서 중앙아시아인 요런 루트로 왔다고 합니다. 일단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짜잔.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우즈베키스탄의 독특한 음식 문화는 우리 입맛에도 잘 맞아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안 그래도 저희 입맛이라고 하면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김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고려인 분들이 러시아에 있다가 이제 강제 이주가 됐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가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만든 음식 중에 하나가 당근김치라고, 그거를 꼭 먹어보고 싶어요. 당근김치 어떤 맛일까요? 어떻게 지금 김치 발효식품이니까 당근을 발효시킨다 하면 어떤 맛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당근을 옛날에는 생으로 절대 못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입맛도 바뀌었는지 뭔가 마음이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당근도 잘 먹게 됐는데, 아무튼 당근 김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목 국가이자 고대 동서문화의 교차로였던 만큼 페르시아, 몽골, 인도, 아랍 문화와 유목민 전통 문화가 어우러져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식으로는 고기 요리인 샤실릭과 밥 종류인 필라프, 그리고 국수 요리 라그만과 탄두르에서는 구워내는 빵 난이 있다. 난이 네팔에서도 먹었고 인도에서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문화가 모두 합쳐져 있는 중앙아시아의 특징상 나타나는 식문화일 것. 음식 사진 보니까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요. 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렇게 이슬람의 건축물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화려하죠. 푸른빛을 도는 이런 장식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사라센 건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제가 좀 예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광장을 꼭 가볼 건데요. 이 광장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들에서의 야경을 놓치지 말자. 야경 좋아하죠. 이는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더욱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이슬람 건축의 특징. 모스크는 돔과 미나렛이라 불리는 첨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 마드라사. 일반적으로 신학학교를 의미하지만 신학 이외에 좀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건물 내부는 사각형 회랑으로 둘러싸이며 회랑은 강의실 또는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영묘 같은 경우에는 통치자 또는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들의 시신을 모시는 무덤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게 무아르나스인데요.
이슬람 건축에서 건물 상층부 또는 천장 부분을 장식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으로 외형은 벌집 또는 종류석 같은 기하학적 모양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됐는지 갑자기 그게 궁금하네요. 이슬람 예술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캘리그라피이며 쿠픽은 고대 아랍어 서체로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직선이 배열된 것이 특징이다. 이게 캘리그라피입니다. 고대 아랍어로 적혀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요. 중앙아시아 쇼핑 리스트. 첫 번째, 치약. 이거 광고가 아닐까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두 번째, 아트바시꿀. 아트바시꿀 같은 경우에 국제 양봉대회에서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키르기스스탄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할밥. 중앙아시아 및 중동 지역 등에서 먹는 과자의 일종으로 아랍어 할와에서 유래하였다. 견과류 베이스에 캐러멜을 섞어 만들어 마치 딱딱한 비누 형태를 하고 있으나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기 시작하면서 달고 고소한 맛이 난다. 맛있을 것 같은데 꼭 먹어봐야겠네. 네 번째, 브랜디. 꼬냑이라고 하네요. 꽤 유명하다. 맛과 향이 풍부해 다른 꼬냑은 물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애호가도 있다고 한다. 꿀이랑 브랜디가 키르기스스탄의 특산물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거기도 팔기는 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초콜릿. 한국의 롯데제과가 인수한 라캇, 카자흐스탄 국기로 포장이 되어 있어 선물용으로 좋다. 공항 면세점에서도 판매되고 있지만 시내 슈퍼마켓보다 많이 비싸대. 공항에선 절대 사지 말 것. 우즈베키스탄은 다양한 수공예품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얀덱스 택시라는 걸 제가 검색할 때도 봤었는데 이걸 꼭 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 택시와 같은 건데 그 택시 요금 이제 너무 많이 뻥튀기해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한국에서 무조건 카드를 여기 등록을 해서 이 앱을 현지에서 사용을 하는 게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 영업을 하고 있어 택시라고 쓰인 차는 별로 없으니 택시 호출 후 차가 도착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그 번호판이라던가 이런 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는 아살라무 알라이쿰 인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라는 이슬람 용어인데요. 감사합니다는 라흐맛, 네는 하, 아니오는 역, 그리고 숫자 1은 비르, 2는 이키, 비르 이키, 비르. 오아시스 도시인 부하라, 히바, 사마르칸트와 같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남겼다. 번성했던 티무르 제국 시대의 건축과 문화유산은 우즈베키스탄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이거입니다. 중앙아시아 인문학 여행. 이렇게 두 책을 제가 한번 잘 읽어보고 우즈베키스탄에 꼭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